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요. 오늘 새벽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영장에는 그런데 대통령 박근혜가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는 2014년 5월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김기춘에게 그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입니다.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조윤선이 리스트 명단을 수천 명으로 불린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탄핵소추위원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블랙리스트 건도 탄핵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의결서 수정에 적극 나선 이유는 헌법재판소 요청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하. 재판부는 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사유 가운데 법률 위반 부분을 다시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블랙리스트는 탄핵 사유 가운데 비선 조직에 따른 국정농단 부분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이 블랙리스트 부분을 소추 의결서에 추가하면서 탄핵 사유에 대한 논리 보강과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사유 가운데 8개의 법률 위반 사항을 모두 헌법 위반 사항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법률 위반 부분을 형사재판을 하듯 일일이 따져야 한다는 박근혜 측 주장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추위원 측은 증인들을 대거 철회했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측은 증인 숫자를 늘리며 시간 끌기 전략을 펴는 형국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월 말쯤에 판결이 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최순실이 오늘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이 최순실을 조사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읽힙니다. 뇌물수수자인 최순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재용의 뇌물 공여 혐의를 보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2014년 9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가진 대통령 박근혜는 승마 유망주들에게 좋은 말을 사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승마 유망주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정유망주겠죠. 정유라 유망주. 예. 같은 해 7월 박근혜는 이재용 부회장을 청와대 안가로 불러서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느냐, 승마 유망주 해외 전지훈련과 좋은 말 구입을 안 했다, 이러면서 질책했다고 합니다. 말을 빨리 사내라, 이런 얘기죠. 박근혜의 압박으로 삼성은 돈을 내놓았고 이 돈을 최순실은 말 그대로 물 쓰듯 썼다는 것입니다. 삼성 측의 지원금을 쓰면서도 최순실은 말 명찰에 삼성전자가 적혀 있다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최순실은 삼성 관계자에게 이재용이 VIP를 만날 때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 라면서 성질을 부렸다는 겁니다. 정신나간 인간이네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정희가 최태민과 가까워진 이유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종교를 정치 세력화했다는 것입니다. 최태민의 조카이자 최순실의 사촌동생인 최용석 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태민은 원래 정치가 꿈이었는데 돈이 없다 보니 종교를 정치화하려 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박정희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최태민이 1975년에 설립한 종교단체 대한구국선교단입니다. 당시 대한구국선교단은 반공을 조직 이념으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치화된 구국십자군을 박정희가 쓸만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최태민을 곁에 둔 것이란 게 최용석의 설명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겨레 황준범 정치부 기자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레이스 완주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완주할 것이라는 전망의 가장 큰 근거는 그가 유일한 문재인 대항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반기문 전 총장으로 끝까지 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기문 전 총장이 아무리 진영을 뛰어넘는 대통합을 외쳐도 그가 보수 후보라는 점은 그의 지지층이 말해준다. 중도층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그만큼 낮은 것이다.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면 정권 교체로 볼 수 없다. 이런 응답이 62%로 나왔습니다. 수도권 축산물 유통의 약 70%를 담당하는 마장동 축산물 시장이 50년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있지만 손님 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한산해진 것인데 경기 불황, 김영란법 시행으로 설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면서 조선일보는 중국인 관광객들마저 급감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한 쇠고기 도소매점 대표는 작년 말부터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국 손님들 발길이 끊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인들은 불황 타개를 위해 값이 5만 원 이하인 김영란법 세트를 내놓았지만은 판매가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사드 문제가 이렇게 마장동에까지 암울한 기운을 불러왔군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의 중국 공연이 잇따라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는 오는 3월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예정이었는데요.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역시 중국 투어 공연을 위한 비자를 신청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비자 발급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베이징에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한국 공연자의 공연을 허가한 바가 없습니다. 한류 금지령이 클래식 음악계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